네, 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57회 기출문제에서 이론 문제 풀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론 평가 문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395페이지 펴주시고요.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서 밑줄 친 가의 회계 처리 시 나타나는 차변 개종 과목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밑줄 친 가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인데요.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손 처리에 대한 분계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대손 처리 시 차변의 개종 과목이 뭐냐 하는 건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대리 외상매출금 100만원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손이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대손 처리 분계,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 분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만원, 차변의 대손 충당금 60만원, 나머지 40만원은 대손 상각비. 네, 나머지 40만원은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계는 대변이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고요. 차변이 대손 충당금 60만원, 또 차변의 40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인식하죠. 그래서 차변의 개정 과목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가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다음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3년 말 부채 내역입니다. 비유동 부채는 얼마인가? 자,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죠? 자,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사채도 비유동부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는 500만원이죠. 다음에 3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개정과목 분류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개정과목 분류를 이제 여러분이 부채 하면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정 과목 정리하는 거 아직 덜 되신 분들은 꾸준히 좀 공부 좀 해주세요. 다음에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취득원가는 얼마냐?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수수료 비용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원가에는 수수료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자산은 말입니다. 다른 자산, 단기 매매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다 취득원가에 포함을 합니다만은 단기 매매증권 요것만 딱 예외예요. 단기 매매증권 요것만 취득원가에 그 주식 가격 외에 그 채권 가격 외에 수수료 이런 거는 원가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의 주식 100주를 주당 12,000원에 취득했으면은요 100주 곱하기 12,000원 요것만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120만원 3번이 답이 됩니다.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 900번 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10,000원은. 3번이 답이라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은 유형자산인 토지를 2억 원에 처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분개했다면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회계 처리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바드러움이라는 자산으로 보는 경우는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면 바드러움,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어음은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유형자산인 토지를 처분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드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이 되어야 돼요. 미수금. 그러면 바드러움을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여기서 찾으면 되죠. 답은 나번이죠. 바드러움 대변에 기입하고 차변에 미수금을 기입하면은 요 나번이 위에 있는 요 잘못된 요 분계를 이렇게 해주면 이 분계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 거죠. 바드러움 없어지고 미수금이 대신 차변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당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것은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설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들어왔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를 해야 돼요. 답번입니다.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이 회수되는 경우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보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하세요. 왜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왜 안 볼까요? 대손 처리할 때 이미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이미 처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은 단기에는 외상매출금 잔액이 없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답은 3번이. 자,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6번이죠? 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자,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러면 이 박스에 있는 것 중에 매출액은 여기 알려줬네요. 600만원. 그래서 600만원에서 원가를 이제 찾으면 되죠. 자,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기말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을 알려줬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계산이 가능하죠. 기초상품에서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요 두 개.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 것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러면 250에다가 275만 원을 더하면은 525만 원이네요. 525만 원에서 150만 원을 한번 빼볼까요? 525만 원에서 150만 원을 한번 빼보세요.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525만 원 빼기 150만 원 375만 원이 원가예요. 매출 원가. 자,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그래서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T 계정으로 상품 T 계정으로 매출 원가 구하고 기말상품 재고 구하고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기초가 여기 250 차변에 오고요. 매입액이 차변에 오죠? 275만 원. 그래서 차변 합계가 525만 원. 대변 합계도 525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말 재고액, 대변의 밑에가 150만 원. 그러면 여기가 매출 원가는 아니잖아요. 자, 52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가 375만 원이 되어야 여기가 375만 원이 되어야 여기 밑에 합계가 525만 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액에서 요 375만 원 빼주면 됩니다. 자, 600만 원이 매출액이었어요. 그러니까 600만 원 마이너스 375만 원. 답은 225만 원이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이다. 그래서 매출액은 네모 박스에 이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원가를 매출 원가를 빨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위에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다음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의 일부이다. 가와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개념 과목으로 옳은 것은 비용 처리네요. 비용. 비용이 차변에 오는 거죠. 가번의 비용. 나번도 비용. 자, 그러면 가번의 비용이 뭐냐? 수혜 이재민 지원금. 기부금이죠. 2번은 뭐냐? 직원의 체육대회. 비용. 복리후생이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개념 과목이 기부금과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기부금 500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다음 8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읍시다. 1번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예, 이거 틀렸네요.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을 포함해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2번 법인만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현재 의무발급 대상자입니다. 답은 2번이 옳지 않다.
그럼 3, 4번 맞는 건지 읽어볼까요? 전자세금비산세를 지연 발송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0.3%예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TAT 2급 교재에서 거기 가산세를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전자세금비산세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맞죠? 2번만 틀렸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이랬습니다. 면세만 골라라 이거예요. 미가공 식료품 면세에 해당이 되죠. 고속철도는 과세입니다. 여러분 철도에서 면세는 일반 철도예요. 그냥 고속철도 말고 지하철 같은 거. 그 다음에 4번 화물 운송 용역. 화물 운송 과세예요. 화물 운송비에 부가세 붙어요. 그러면 운송에서 뭐가 면세냐면요. 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도 면세입니다만은 우등고속이라는 게 있는데 우등고속은 과세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 놓으시고. 자, 아무튼 화물 운송은 과세입니다. 다음 박물관 입장료 면세입니다. 박물관 입장료. 입장권 하니까 이제 또 뭐가 생각나냐면은 아마추어 경기 입장권과 프로 경기 입장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 경기 입장권.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면세예요. 아마추어 경기니까 무슨 무슨 대학교 축구 대회, 무슨 고등학교 축구 대회를 한다든가, 뭐 경기도 체육 대회에서 축구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 우리가 입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면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프로 경기에 입장권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가세가 과세돼요.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번의 수돗물 면세입니다. 자, 물 중에서 면세는 수돗물밖에 없습니다. 수돗물. 그러면 이제 시험에 보기에 나올 만한 물이 뭐가 있느냐? 생수 가끔 보기에 나와요. 우리 마트에서 사 먹는 생수를 말하는 건데 생수는 현재는 과세입니다. 면세가 아니고. 자, 그래서 골라보니까 가라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10번을 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3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공급가액의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자, 과세되는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자, 국외 매출액 과세죠?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고 하잖아요. 자, 과세지만 즉 과세 표준에는 신고하지만 매출세액은 있어요, 없어요? 0원입니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출의 경우에 영세율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면세는 과세 표준이 없는 거예요. 면세기 때문에. 면세는 과세 표준에 포함을 안 해요. 하지만 영세율은 세액은 0원 그리고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 매출액 이거 과세 표준이죠.
공장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토지가 1,000만 원, 건물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면세 제외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건물 처분한 것만 과세가 되고요. 토지 처분한 거에서는 부가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전부 과세 표준을 더해 보면은요 1억 원이네.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7회의 이론평가 문제 10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난이도가 중간 수준 정도 되는 난이도였습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